안녕하세요. 이코노웨이브입니다. 매주 금토일 주간 시장 평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극단적 공포 속에서 시작해서 휴전 기대감으로 급반등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였는데요.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인 핵심 변수들을 데이터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다음 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일정을 완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극단적인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주 초반 비트코인은 공포 탐욕 지수가 18을 기록하는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어요. 주간 상대 강도 지수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역대 세 번째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는 과매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 중반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두 주 조건부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하락 저점에서 급반등하며 3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주요 코인 시세를 보면 비트코인은 약 1억 600만원대, 이더리움은 약 320만원대, 리플은 약 1980원대, 솔라나는 약 12만 2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던진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단기 변수는 중동 협상 진행 상황이에요. 다른 어떤 온체인 데이터나 기술적 지표보다 중동 관련 헤드라인 하나가 시장을 더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시장 변수였던 미란 조건부 휴전 소식을 좀 더 깊이 분석해드릴게요. 두 주 조건부 휴전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안도 랠리가 나타났어요. 비트코인이 하락 저점 대비 5% 급반등한 것은 시장이 중동 불확실성 해소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조건부 휴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해요. 완전한 종전 합의가 아닌 조건부이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어요.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이제 거시경제 스트레스의 선행지표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술주도 안전자산인 금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속성을 갖는 독특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제지표가 발표됐어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지표는 2.6% 상승했어요. 이 수치의 의미를 짚어드릴게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3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실물 물가 전이 속도가 당초 우려보다는 완만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준 목표치인 2%를 여전히 크게 웃도는 수치인 점은 연준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하기 어려운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앞서 발표된 2월 개인소비지출 물가는 3% 상승으로 3월 지표가 아직 에너지 급등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주 주목할 온체인 및 기술적 지표를 평가해드릴게요. 주간 상대 강도 지수가 27.48을 기록하며 2018년 12월 이후 역대 세 번째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준의 과매도 구간은 두 가지 경로로 귀결됐어요. 2018년 12월에는 최저치 이후 6달 내에 비트코인이 333% 반등했고 2022년 6월에는 동일한 과매도 구간에서도 추가로 50% 하락이 선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리서치 헤드는 200주 이동 평균선 수준까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2027년 말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현물 상장 지수펀드 자금 흐름을 보면 이번 주 약 4억 7천만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순유출 이후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된 건데요. 이는 기관들이 현재 가격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난 월요일 전망에서 이야기했던 핵심 포인트들을 실제 결과와 대조해드릴게요. 첫 번째, 중동 협상 시한 4월 6일 결과에 대해 전망했는데요. 완전한 종전은 아니지만 조건부 휴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안도감이 형성됐습니다. 예상했던 방향과 부합합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핵심 지지 구간 유지 여부를 봤는데요. 하락 저점에서 급반등하면서 주요 지지 구간을 지켜냈습니다. 세 번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순유입 재전환 여부를 체크했는데 이번 주 순유입으로 전환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가장 예상 밖이었던 것은 주간 상대 강도 지수가 역대급 과매도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점이었어요. 극단적 공포 구간의 깊이가 예상보다 더 깊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주요 일정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주는 암호화폐 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초대형 이벤트들이 집중된 한 주입니다. 첫 번째 클래리티 법안. 상원은행위원회 심의 시작입니다. 4월 13일에서 18일 사이에 상원은행위원회의 마크업 청문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4월 6일 벤더빌트 대학교 콘퍼런스에서 다음 주 시작되는 회기에서 동료들과 함께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직접 밝혔어요. 이 심의가 실제로 시작되는 순간 시장은 즉각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과 기대감이 커지면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등 규제수에 자산들의 강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대로 또 지연 소식이 나온다면 이미 경험했듯이 하락 압력이 즉각 반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리 블록체인 위크 4월 15일에서 16일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행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서는 유럽의 새로운 알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소식이나 유럽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중요한 발표들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클래리티 법안 심의와 같은 주에 열리기 때문에 규제 환경 개선 기대감이 동시에 증폭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소비자 심리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유가 급등이 소비자 심리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이 수치가 예상보다 악화되면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가 더 강화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중동 휴전 협상 진행 상황입니다. 조건부 휴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이 완전한 종전 합의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다음 주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유가 방향성도 이에 직결됩니다. 다섯 번째,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주간 자금 흐름입니다. 이번 주 순유입으로 전환된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연속 순유입이 확인되면 기관이 재진입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 주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릴게요.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상원 심의가 예정대로 시작되고 긍정적인 진전이 확인되는 동시에 중동 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유가가 안정 조짐을 보이는 경우예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고 규제 수의 알트코인들이 강한 반등을 보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심의가 다시 지연되거나 중동 휴전이 깨지면서 불확실성이 재점화되는 경우예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 핵심 지지 구간을 재차 하향 이탈하고 추가 하락 구간 테스트가 이뤄질 수 있어요.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촉매는 14일에서 15일 사이 클래리티 법안 심의 개시 여부입니다. 이것 하나가 다음 주 시장 방향을 사실상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극단적 공포 속에서 휴전 기대감이 숨통을 틔워준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는 클래리티 법안과 파리 블록체인 위크라는 두 개의 규제 촉매가 동시에 터지는 한 주예요. 이 두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 2분기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다음 주 시황 전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코노 웨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